감사드리고요. 그 컷오프 통과된 거에 대한 의미를 이제 지금 함축적으로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네.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중앙위원들로만 컷오프 되는 시대의 역사가 종언을 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최초로 전국 당원대회가 됐고요. 당원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 당의 지도부를 뽑는 직접 투표가 시작이 됐어요. 네.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다 그 지도부 네. 여기서 이런 제도를 바꾼 거예요. 민주당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당원들 50% 들어가는 게 아니었으면 과연 내가 그 컷오프를 통과했을까? 그러니까 중앙위원들끼리만 했다면 여전히 컷오프 통과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원의 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하나 하고, 네. 그날 그걸 보면서 이제 밖에 당원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안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네. 당원들끼리 의자로 안 찍었잖아요. 의자로? 예, 국민의힘처럼? 예. 이게 당원들의 이 양당을 보면은 네. 그 당의 문화와 당원들의 수준을 보는 거예요. 그 품격이. 품격이 살아온 시대의 역사가 달라요. 네. 우리는 탄압받고 밟히면서 진짜 대한민국과 우리 삶을 위해서 싸워온 역사고, 저들은 이해 집단이었어요. 네. 내 밥그릇 뺏기니까 밥그릇 내놔라 그러면서 밥그릇 갖고 싸우는 모습이에요. 네. 그 왜 의자로 찍습니까? 의자가 뭔 죄예요? 그렇게 땅바닥에서 무슨 레슬링 하는 사람들처럼 뒹굴. 레슬링 하는데 네. 그냥 구경하죠. 서로 잡고만 있어요. 네.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고. 뒷짐지고 그냥 구경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좀 말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안 말려요. 앞으로. 예. 예. 그거 구경하러 온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한동훈 후보는 이래요. 이게 국힘의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자기 당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에이. 아니, 다른 의미로 얘기했는데 그 대목하고 연결이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여튼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뭐 지금 뭐 흥행은 상당히 성공하고 있고, 왜냐하면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말싸움이 너무 거칠어서 보는 재미는 있다. 거의 막장 드라마 보는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대표 선거는 큰 관심을 못 받고 있고, 어차피 그 이재명 대표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최고위원 선거가 그나마 뜨거운데, 이번에 보니까 당원들 투표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역사를 바꾼 첫 번째 그 전당대회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데, 그것 치고는 중앙위원은 한 80% 정도가 투표 참여를 하고 당원들은 한 30%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원래 당원들 투표율이 그 정도입니다, 항상. 전당대회 할 때요? 그럼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때도 30% 참여율이었습니까? 그때는 잘 모르는데 요 정도고, 그다음에 30%라고 보지 말고 32만 명이에요. 32만 명. 예, 숫자가 엄청난 거죠. 네. 우리 당원이 비약적으로 늘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32만 명 당원이 투표하는 거는 그런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독일 3인당 그 전체 당원 수가 네. 46만인가 그래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당인데, 그 우리가 120만 명이에요. 네. 124만 명 권리당원이. 240만 명이 아니고. 124명 이번 투표권을 갖고 있는 권리당원이. 124만 명. 예. 예. 그 중에 32만 명인데 거의 독일 3인당 그 투표하듯이 한 거예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네요.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언론이 자꾸만 30% 하니까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서도 직접 취재를 하지 않고 조중동을 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조중동 아니고 뉴스원인가? 예. 그래서 예. 투표율이 이번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만큼 60만 70만 명이었을 때 네. 한 60% 나오면 또 35만 명이에요.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 예. 그 본선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본선에서는. 본선에서는. 왜냐하면 이번에 네. 컷오프 예비 선거에 대한 홍보가 좀 미진했어요. 예. 당이 빨리 준비하는 물리적 촉박했구나. 시간이 없으면서 예. 많이 준비를 못 해갖고 홍보가 상대적으로 좀 덜 됐고, 그 카톡으로 들어온 게 이게 뭐가 들어왔지? 그러면서 당원들이 잘 몰랐고, 네. 그래서 홍보가 상대적으로 적게 됐는데, 컷오프에 네. 또 모든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민주당 예비 경선 8명 컷오프 통과. 그리고 마지막 또 자막에
원외 정봉주 본선 합류. 네. 이거 사람들 정봉주 또 뭐 사고 쳤나?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의원님 자체가 예. 굉장히 차분해지시고 예. 그 옛날에는 의원님 굉장히 막 뭐랄까 막 촌철살인과 막 까불까불 막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까불까불이라고 하지 말고 경쾌. 사람을 디스를 해냈어요. 불러놓고 견눈질로 시끌시끌 보면서 경쾌 예, 경쾌. 육회발랄. 예, 육회발랄, 육회, 통쾌, 상쾌 뭐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굉장히 차분해지시고 겸손해지시고 원래 옛날에서도 사석에서 논쟁할 땐 차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상호 의원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자기가 판을 흔드는 데는 선수다. 아,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제가 최고위원 나왔기 때문에 관심이 증폭됐다고 얘기하는 의원들도 꽤 많아요. 예, 어쨌든 흥행이 되고 있어요. 조금씩은. 저는 지금 말씀을 하면서 좀 불안해요. 왜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방송을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 네. 보수 언론에서 제 뭐를 흠을 잡고 또 치고 들어올까 항상 불안해요. 아, 참 그게 예, 그 불안한데 근데 이제 그 보수 언론 쪽 친구들하고도 제가 친하잖아요. 네네. 일단 제 기사를 쓰면 클릭이 3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 기사를 쓰고 싶죠. 네. 뭔가 흠을 잡고 싶죠. 그래서 이번에 말 실수는 아니지만 책 잡히려는 하면 안 되겠다. 절대로 책 잡히는 그러니까 이번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자의 예. 캠페인 전략은 절대로 책 잡히지 말자. 조심을 하죠. 조심하자. 근데 이제 너무 우리 국민의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민주당이 초장기 지금 이제 관심이 좀 올라갔어요. 네. 초판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써갖고 국힘 전당대에 참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한동훈 우리 편이다. 근데 아무 데서도 기사를 안 써줘요. 예. 그리고 원희룡 그 한동훈 맞짱 토론하는데 네. 원희룡 후보가 고개 숙이고 김어준 씨가 그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어준이 날 지지해요? 근데 분명히 나는 지지했거든 한동훈. 여기에서 정봉주가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 얘기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안 해. 네, 그 얘기는 안 하고 김어준 씨 씨만. 얘기만 그러니까 해도 역시 김어준 씨의 인지도는 네, 훨씬- 정봉주를 훨씬 뛰어넘는다. 예. 그 좀 약간 후배인데 좀 불쾌하세요? 그러진 않아요. 저는 누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네. 배 아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왜냐- 누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항상.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진짜 진심이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맨날 예. 수제 편의점 잘 됐으면 좋겠다. 예. 예. 잘 되고 있잖아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고 좀 많이 좀 태워주세요. 광고가 없어요. 정봉주 후원에만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아니 이거 광고하는 분들이 네. 광고를 통으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에이전시들이 그분들하고 연결을 하세요. 네. 그럼 많이 들어와요. 아 그래요? 예, 조금 알겠습니다. 띄워주면 돼요. 네. 혼자 먹으려고 그러시면 좀 나눠주세요. 그분들. 아니 저는 그렇지는 저 출연료 받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본선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달 예.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까지는 좀 책 잡히지 말자 예. 이런 전략이었는데 예. 남은 한 달은 또 전략을 좀 바꿔서 좀 적극적인 캠페인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도 발언에 조심하자 그랬지 그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닭공이잖아요. 제 스타일이.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전략이나 지금까지 전략이나 똑같은데 다만 책 잡힐 말실수는 하지 말자. 저는 이번에 최고위원 나가면서 저의 역할은 네. 소임은 이미 상당 부분 한 게 예. 민주당 내에서 탄핵의 문제를 공식화시켰잖아요. 그렇죠. 7월 2일 날 제가 했거든요. 기자회견하면서 난 탄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네. 지금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이 이제 탄핵 얘기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지도당 위원장 후보들이 강덕구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 국민과 당원이 원하면 강덕구는 탄핵하겠습니다. 이게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렇게 현역 의원들이 부담스러워하던 탄핵을 네. 정봉주 같은 선도택은 좀 이상한데 선도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분이 앞으로 나가면서 그 화살을 맞아주면 네. 쫓아오면서 하겠다. 이게 저의 역할입니다. 네. 이미 상당 부분 일어났고 근데 이게 제가 먼저 나서서 한 게 아니라 저는 탄핵 청원이 10만 넘어가는 걸 보고 불이 붙겠구나 한 거예요. 네.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탄핵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15만 20만 넘어갔을 때 네. 그래서 제가 탄핵 주장하는 거는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네. 국민들 민심 시대 정신을 잘 읽고 거기에 충실한 게 정치인의 소임입니다. 네. 소명 의식이죠. 예.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도 보기 싫다. 빨리 끝장내줘라. 예. 이거를 그분들의 표현을 제가 제 몸을 빌어서 한 거죠. 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요 캠페인 구호 하나만 가지고 12석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만든 정당이고 거기도 이제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거기도 네. 별로 이렇게 세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7월 20날이에요. 그게 예. 세게 주목받지 못한 이유가 정봉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조국 알겠습니다. 정당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쇄빙선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민주당 내 쇄빙선이 정봉주가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분들도 정봉주 우산 속에 비를 피하려고 같이 들어와야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민주당의 쇄빙선이 되겠다라는 전략으로 그리고 또 지금 시대 정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다. 임기 중단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임기 중단. 탄핵은 임기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전체적인 데피니션 정의고.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적 구호는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끝장내자. 그러면 잘못했으면 처벌하기 위한 방편이 탄핵이고. 예. 탄핵은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리콜입니다. 리콜. 예. 우리가 핸드폰 샀는데 하자 있어요. 네. 리콜하잖아요. 예. 근데 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지도자는 왜 리콜을 못하죠? 어. 그 리콜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아 리콜하면 되는구나. 네. 탄핵은 리콜이에요. 그래서 임기 중단을 하자는 거는 임기 단축 개헌 이것도 포함이 되는 주장이세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조국 혁신당이 개헌 얘기를 했어요. 네. 개헌으로 임기 단축을 하자. 저거 제가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하면서 전국을 특강을 한 5, 60군데 갔습니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제 특강을 본 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 제가 만든 구호가 2년 동안요. 윤석열 정권 시작하자마자 제가 몇 개의 정치학 박사 석사 논문을 보면서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한다라고 하는 논문을 보고 이런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네. 개헌으로 임기 단축 윤석열을 끝장내자. 그걸 뒤늦게 조국혁신당에서 차용을 한 거예요. 네. 그 조국혁신당에서 개헌으로 임기 단축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조국 그 대표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이거 내가 2년 전서부터 주장하던 거다. 저작권을 쓰려면 원 저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있구나. 구해야지라고 예. 이제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예. 뭐 누구나 같이 하면 되죠. 근데 네. 지금은 예. 저는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셨어요?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기가 승할 때 네. 기승을 부릴 때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조금 유연한 전술이죠. 네. 근데 개헌으로 가는 순간에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죠? 개헌? 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넘어가죠. 예. 개헌은 법적 제도적 절차이고요. 네. 탄핵은 징계 절차입니다. 네. 저는 징계받아야 되는 정권이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준이라면 징계받아야 국민으로부터 된다. 징계를 받아야 된다. 예. 벌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수준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개헌을 얘기하면 네.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주도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갈 가능성이 위험성이 높아요. 네. 개헌해야 됩니다. 다만 개헌은 징계 절차 이후에 해야 돼요. 자, 의원. 이거 무척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국민들이나 여러분들도 임기 중단은 마찬가지이지만 개헌으로 가는 순간 주도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넘어가서 마치 위대한 지도자로 남는 우리가 기회를 줘요. 그게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개혁신당 쪽 정치인들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할 수는 있어요. 네. 유도할 수 있지만 그러는 순간에 내가 개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주도권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박수를 받습니다. 저는 그 길을 원치 않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 상황으로 보면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겁니다. 국민한테 야단을 맞아야 되는 사람이다. 야단 맞을 정도가 아니라요. 네. 이런 거예요. 막 난장을 부려갖고 네. 퇴학당해야 될 학생에게 네. 퇴학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전학할 기회를 줘요. 나 이거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공무원이 불법 부정 비리를 저질렀어요. 네. 그럼 그분이 사람들이 이거 징계를 하기 전에 네. 징계를 하기 전에 공무원법에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하자가 있으면 사표를 받아주면 안 돼요. 예.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사표를 못 냅니다. 공무원들 공무원법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윤석열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네, 네. 근데
근데 개헌으로 가게 되면 마치 사표를 받아주는 듯한 양태예요. 아, 그거는 옳지 않다. 그 옳지 않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아닙니다. 예. 징계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임기를 줄이는 걸 징계 절차를 통해서 하면서 그 이후에 새로운 제7공화국을 열자라고 하는 담론에 들어가면 저는 동의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은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은 징계하랍니다. 네. 징계하라 윤석열. 예. 그런 캐치. 징계 절차가 탄핵입니다. 알겠습니다. 탄핵은 영어로 얘기하면 리콜입니다.